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또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틱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틱, TICK. 그게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찐득이에요. 찐득이 확산과 이제 생물학 연구, 이런 연관관계, 왜 이런 걸 찐득이를 살포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수년 동안 이 패턴을 추적한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 테트릭의 기록들이나 플럼 아일랜드의 섬에 관련 자료들, 그리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움직이는 여러 조직들의 연결 구조를 그 연구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에, 그런 정보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2026년 5월에 미주리 농장 상공에서 표시가 없는 헬리콥터들이 상자들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계절적인 현상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생물학적 환경 조작 프로그램이 밖으로 드러난 최신 사례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론스타 찐득이와 알파갈 증후군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닙니다. 기존에 구축된 매개체 시스템 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인데, 작동 방식은 단순하지만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헬리콥터들이 미군 내무부 소속 번호가 확인되거나 버지니아와 텍사스의 민간 항공 기지에서 활동하는 계약업체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캠트레일 얘기는 들어봤어도 지금 이런 얘기는 또 제가 처음 듣고, 이거 굉장히 재밌기도 하면서 좀 하여튼 뭐 인트레스팅 하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리콥터들이 곤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컨테이너 용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골판지 상자가 아니고 생물 분해가 가능한 아주 낮은 노출형 분산 장치이며 매개체 연구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된 것이에요. 그 안에는, 그 상자 같은 거 안에는 알파갈 민간성을 높이는 요소를 가진 론스타 찐득이 개체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농부들과 농장 소유주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자가 땅에 떨어지면서 터지고 찐득이들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었다고 알려졌는데,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계속 이어지면서 발전시킨 전달 시스템의 현장 시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알파갈 증후군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갈 증후군이라는 뭐냐? 붉은 고기, 그러니까 뭐 레드 미트라 그러니까 뭐 소고기 뭐 그런 거죠. 그 돼지고기도 우리는 와인 미트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그런 것도 붉은 고기입니다. 닭고기만 붉은 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붉은 고기에 대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식습관을 바꾸게 하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알파갈 증후군입니다. 그 다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찐득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차세대, 이 해결책 제시하려고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메신저 RNA 백신, mRNA 백신이라고 그러죠. 그거나 재조합 백신을 보호 수단으로 이제 내오면서 그 연구를 진행한 동일한 재단들이 이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신을 독려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찐득이 그런 알파가 증후군을 예방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얘네들은 시나리오가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2026년 5월에 그게 이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이라는 시점은 매우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코로나19 이후 그 신고무신 접종 참여가 낮아지면서 기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사실은 여러 큰 규모의 어떤 많은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성 질환이라든가 이제 사람을 섬섬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 병을 주고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만성 질환이나 생식 능력 저하를 가져오고 식량 체계의 붕괴를 통해서 사람들을 인공 대체 식품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얘네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 대체 식품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곤충을 먹어라 뭐 그러고 뭐 빌 게이츠가 옛날에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가짜 고기를 먹어라 뭐 비욘드 미트 뭐 이런 거 고기가 아닌데 고기처럼 만든 거. 그래서 그 안에 뭐 성분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악하고 아주 그냥 뭐 거제 독이죠 뭐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가짜 고기에. 그래서 록펠러 재단 그러면 이거를 독려하는 핵심 세력과 혈통 네트워크를 좀 말씀드리면 록펠러 재단과 그와 연결된 공중보건 조직들이 현대 매개체 프로그램의 기초를 만들었고 존스 호킨스나 CDC 질병통제청인가요? 그거의 전신 조직들, 의학 연구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데이빗 록펠러의 영향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보건 정책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가족 네트워크를 여러 계층에 배치했었습니다. 제가 이 데이빗 록펠러가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들을 통해서 자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어린이 계열 네트워크 역시 연급이 되고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스위스와 런던의 제약회사, 투자 조직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신고무신 개발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통합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농촌 지역을 특정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로스 어린이 가문들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나오는데 빌 게이츠와 재단 네트워크를 얘기를 좀 하자면 빌 게이츠 재단의 자금이 찐득이 관련 유전자 연구 프로그램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기에는 유전자 조작, 곤충 연구와 가축 찐득이 프로젝트가 포함이 됐고 또한 백신과 건강 개입을 통한 인구 안정화에 대한 게이츠의 발언들이 이 시스템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세계보건기구, 그 다음에 가비, 그리고 대형 제약회사들과 협력하면서 실행 체계를 형성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과 개혁업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파 국방부 선진연구소와 폴트 데트릭은 1950년대 곤충 무기화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고 질병통제청과 보건복지부는 운영과 데이터 관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민간 업체들은 실제 살포 작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살포하는 거예요. FAA는 이제 연방항공국인데 그 인증을 가진 농업 항공업체들과 비밀 예산 개혁 업체들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로 그 농업 관련으로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제 대규모의 농업지대고 농사를 지니까 뭐 씨를 뿌리나 뭐 비료를 뿌리나 뭐 제초제를 뿌리나 다 이 비행기로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농업 항공 업체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이런 찐득이 살포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없는 벨이나 로빈슨 헬리콥터들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콜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죠.
그런 헬리콥터들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혈통 네트워크와 자산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가문들, 제가 아까 말한 가문들은 직접 행동하지 않고 대신 정치인이나 재단, 파운데이션이죠. 그런 재단의 임원,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을 활용해서 그런 일을 하고, 몬산토가 이제 몬산토를 베이어라는 독일의 제약회사가 샀죠. 근데 몬산토는 GMO, 그런 인공, 에, 그래서 그 몬산토가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들어낸 회사죠. 그게 이제 베이어라는 독일의 제약회사한테 팔린 거고, 그래서 몬산토나 이제 베이어, 파이자, 모데나 그런 환경단체 NGO들을 오가는 인물들이 그러한 지금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통합을 추진했던 동일한 네트워크가 현재의 혼란스러움을 타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의회와 주 정부 농업 부서의 일부 인사들이 자금의 흐름을 승인해주고 우리들에게 일반 대중에게는 기후 변화나 외래종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농촌 지역을 더 큰 규모의 관리 실험장으로 보는 프로그램의 일부고, 알파갈 증후군은 사람들이 고기를 피하게 만들고 자가 면역 질환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나 곤충 단백질 산업으로 사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전은 재단의 연구비나 장악된 기관들, 특정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특히 이 구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농촌 인구를 굉장히 안 좋은 요소로 부담되는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다보스 포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라이빗 아일랜드죠. 거기서 열리는 자기네들끼리 딥스의 비공개 회의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결국 하나의 목표로 연결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나 결국 딥스가 하는 일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생물학적 압박을 이용한 통제된 인구 감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구가 지구상에 너무 많이 산다. 그래서 인구를 감소하는 게 항상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흰모자가 부셔버린 가이드스톤이라는 게 있었죠.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 근교에 있는 데에 이제 거의 고인들 수준의 굉장히 큰 건축물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스트럭처인데 거기에 써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5억 명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써놨어요. 그게 그들의 이제 뭐 성경에 뭐 십계명 같이 그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셔버렸어요. 와이트햇이. 그래서 그 안에 5억 명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80억 인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2026년 미조리 사건은 시작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버전일 뿐이고, 딥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개선을 하고 정교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저도 같은 질문을 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왜 이게 그러면 아직도 계속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스가 뭐 너무 오랫동안 장악을 해 왔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흰모자가 이제 그런 작전 안에서 이렇게 그것을 막고 이렇게 개선을 해 가기는 하나,
이게 우리들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엔터테인먼트, 파마서리칼, 의료, 산업, 에브리띵 그들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들어가기가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럼 아일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일랜드는 섬이에요. 섬. 그래서 매개체 연구의 요새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인하는 어떤 것을 그들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거 없어 deny 부인을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오래전에 공개된 육군 화학부대 자료들, 농무부의 기록들, 그리고 국토안보부로 넘어간 운영 기록들을 보면 플럼 아일랜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플럼 아일랜드는 뉴욕 롱아일랜드 사운드 안에 있는 그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섬처럼 보이지만 냉전 시대 때부터 가축을 대상으로 한 생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딴 연구소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찐득이 문제와 같은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2차 대전 동안 미국 정부는 이 섬을 군사 방어 기지로 사용했었고 당시 이름은 폴트 테리였어요. 폴트 자가 붙으면 미국의 군사 기지입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1952년부터 54년 사이에 육군 화학부대가 이곳을 동물 대상 생물 무기 연구 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목표가 뭐였냐면 적국의 농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질병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우역 등이 연구 대상이었는데 257번 건물은 가장 유명한 연구 건물이었습니다. 1993년 공개된 문서들에 따르면 가축 병원체를 이용한 공격적 연구가 실제로 존재했고 1969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은 공격형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라 하는 행정명령을 사인했었습니다. 이후에 이 플럼 아일랜드의 이 생물학 연구가 이 관리가 농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서상 변화와 달리 실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같은 인력이 일을 하고 있었고 같은 연구시설 안에서 그래서 같은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단지 방어 목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랩이라는 건 연구소란 뜻이고 257 이게 2004년에 출간된 랩 257이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플럼 아일랜드 내부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그 저자는 공개 문서와 내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했었고 책에 따르면 연구소 안에서는 바이러스 유출 사고들이 발생을 했고 감염된 직원들이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염된 폐수가 바다로 배출되기도 했고 안전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그 랩 257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일부는 병원체에 노출되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책임자들은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죠. 또한 특정 질병 증가 시기와 연구소 사고 시기가 겹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찐득이하고 라임병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플럼 아일랜드는 코네티컷주의 라임 지역과 가까우게 있습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그 라임병이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라임은 영어 스펠링은 LYME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라임병과 플럼 아일랜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 크리스 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비튼이에요. B-I-T-T-E-N. 그래서 그 책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라임병 원인균을 분리해낸 윌리 버그도퍼 역시 찐득이 연구를 광범위하게 했고, 그 윌리가 대량 사육과 병원체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플럼 아일랜드 역시 동물 질병 연구 과정에서 찐득이 군집을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나 공식 입장은 그렇게 취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국토안보부와 농무부는 라임병 자체를 연구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또한 라임병 원인균은 플럼 아일랜드 연구 이전부터 자연계에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박물관 표본과 수천 년 전 미라에서도 해당 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연구 과정에서 유출되고 철새가 이동하고 또는 현장 실험 등이 환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 보고되는 찐득이 증가와 알파갈 사례 역시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관과 조직을 좀 말씀드리면, 초기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미국 육군 화학부대와 폴트 테트릭이 있었는데, 폴트는 이제 앞에 폴트자 붙으면 군사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폴트 테트릭이 그 초기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고, 1969년 이후에는 농무부 산하 연구기관이 일상 운영을 담당했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이 운영을 맡았고, 이후에 연구 기능은 캔자스주의 새로운 시설인 NBAF로 이전되었습니다. 플럼 아일랜드는 2025년과 2026년 올해에 걸쳐서 폐쇄되고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을 쭉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해요. 그리고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흰모자가 이제 승승장구하고 지금 계속 정화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또 증거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근거를 대고 흰모자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단과 민간업체 얘기를 좀 하면은, 록펠러 계열 재단들과 여러 공중보건 조직들은 오랫동안 매개체 연구와 인구관리 연구에 영향을 미쳤죠.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금과 사상적 방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생물안보기업, 농업기술기업, 제약기업들이 연구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과 백신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였었죠. 그래서 그런데 왜 이제 아직도 그 딥스가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의문을 갖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아니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왜 아직도 카발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주류 언론이나 일부 애국자 채널은 매우 단순한 얘기만 하죠. 하나는 이제 트통이 이미 비밀리에 승리를 하고 있고 우주군과 선한 세력이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한편은 또 그런 사람들 있죠. 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뭐가 잘 되고 있는 게 뭐야, 없어, 연극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이 둘 다 좀 부족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저는 그 복잡한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텔을 전해드리는 거죠.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 느린 이유는 이 구조 자체가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의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원을 딱 꺼버리듯이 on and off 스위치 탁
끊어버릴 수가 없는, 한꺼번에 끝낼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여러 세대에 걸쳐서 딥스가 이렇게 놓은 구조니까. 그 안에는 구조라면 도대체 뭘 얘기하냐? 관료 조직이라든가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법률 체계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대적인 작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렇게 힘모자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까지 앞서서 그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과정이다, 과정. 뿌리 깊은 관료 조직과 공무원을 보호해 왔죠. 보건복지부, CDC, 질병통제청인가요? 농무부, 국토안보부, 환경보호처, EPA죠.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또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은 강한 굉장히 강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대규모 해고는 법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실제 실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이후에 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력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잔존 세력이 많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공무원들은 중간 관리자 자리를 가지고 있고 계약업체의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서 주 정부 기관들 속에 계속 그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관이 가진 그 여러 가지 기록과 과거의 프로그램, 또 연구비의 흐름, 데이터 시스템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도부가 바뀌어도 조직의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약 8,000개의 정책 관련 직책을 새로운 분류 체계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연방 공무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에요. 이는 조직 정리를 더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행정 절차라든가 항소 과정, 새 인력 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럼 아일랜드 사례가 보여주는 거는, 플럼 아일랜드의 폐쇄 과정 역시 좋은 예인데, 시설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실제 정리 작업은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은 캔자스의 NBAF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바뀌어도 시설과 임무는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재단과 투자 네트워크들이 민간 투자회사, 비정부기구, 규제기관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농업기술기업, 환경 관련 제약업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법원 소송, 의회 반대, 주정부 차원의 저항 등이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늘의 비행운이나 인공 강우 실험 등을 근거로 대규모 기후조작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주류 언론은 이를 음모론이라고 취급하죠. 반면 기상조절 기술의 역사와 이중용도 연구가 실제로 존재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개체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일한 네트워크가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군이나 비밀 기술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기밀 영역에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작전 보완, 기술적 우위를 유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중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적대 세력의 대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공무원을 해고를 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연방 공무원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면 조직 개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왑프, 워싱턴의 스왑프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크게 가속화할 거라고 합니다. 뉴스가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흰모자들의 작전이 이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서서히 나타나는데, 우선 오늘은 좀 찐득이 살포 작전과 그 작전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좀 새로운 주제지만 인트레스팅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흰모자가 이런 일을 자행해 왔던 일을 이번에 플럼 아일랜드를 청소하고 정화하면서 이런 것도 흰모자가 손을 대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도 될 것 같아서 오늘 그걸 쓸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나 방송이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방송이고 영광 돌리는 방송이 되기를 원하고, 멤버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나 방송이 존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멤버가 돼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시면 크게 힘이 되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과 그 지금 카카오뱅크에 돈 보내주신 분, 우선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은 지금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은경님, 샤론 권사님이시죠. 또 이현 버지니아 계신 이현옥님 같고, 그 다음에 박혜희님, 그 다음에 나비 효과님, 그 다음에 리 308LLY 이렇게 성함은 없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LE 308LLY. 그 다음에 현베일스 이렇게 슈퍼땡스 보내주시고, 카카오뱅크에는 김창겸님과 방정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내신 분들은 또 제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제가 또 다른 재미난 주제로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